네, 여러분, 우리 2, 4학년도에 이어서 2학년도 것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 영상에서 길어졌으니까 이번 영상을 좀 빨리 풀까요? 캐러더스 나와 있으니까 밑줄 치고 정답 나일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네?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하는 거. 시멘트의 키워드는 뭐죠? 생석회를 가열하여 이런 것들. 탄산칼슘 이런 것들. 밑줄 치고 정답 시멘트 골라주면 되죠. 그러한 시멘트에 모래, 자갈, 흙 넣고 물 넣어서 반죽 때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 콘크리트.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아스피린은 키워드가 뭐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는 거. 그래? 호프만 얘기 나오면서 버드나무 껍질. 살리실산이 아스피린이야. 아, 그러면 또 틀린 보기로 골라주는 거. 살리실산이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던 해열 성분이 있는 물질이라는 걸 봤는데 여기에 각종 부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호프만 아저씨가 반응을 쳐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이름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어. 그래서 얘 상품명을 아스피린이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때 반응시키는 얘가 누구죠? 아세트산이죠. 에스터와 반응해서 탈수축합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요소는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요소의 혹시 분자량 아시나요? 60이고요. 암모니아, 우리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오줌으로 싸버리면 안 좋으니까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암모니아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이다. 됐습니다. 길게 안 한다고 해놓고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번 화학 반응의 사례. 산화환원 반응의 사례를 골라라.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산염기 반응은 100%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은백색의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붉은색으로 녹슬었다. 산화 반응이죠. 산화환원 반응 맞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잡힌다. 레몬즙은 산성 물질이고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은 염기성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산염기 중화 반응이니까 이건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가 아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맞죠.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통합과학 신소재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자 하나의 두께. 무슨 생각 드시죠? 여러 개의 층 흑연. 그 중에 하나의 판만 떼어낸 게 그래핀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뭐로 원자 하나 두께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탄소 원자가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연결된 판형 물질이다. 오케이. 탄소 원자가 육각링을 이루는 무슨 결정 구조예요?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고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래핀 맞다. 흑연의 한 층을 떼어낸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맞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그쵸? 원자 수준의 두께이기 때문에 되게 플렉서블하다는 거. 지금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4번이고요. 탄소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가나아세트산의 화학식 중에 무슨 식을 써놓은 거죠? 카르복식이라고 하는 작용계를 가진다가 보이고 있으니까 시성식을 써놓은 거죠. C2H5의 OH. 우리가 좋아하는 뭐죠? 이게? 에탄올입니다. 오케이.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야. 맞다. 액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앞에서 정리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탄소화합물은 포함하는 말이다. 탄화수소, 알코올,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카복실산 이외에 이렇게 있더라. 탄화수소에 보편적으로 3종류 배우고요. 알코올에 2종류 배우고 카르복실산에 2종류 배우고 이외에 2개 배우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까지 해가지고 3종류 알려드렸어요. 이 중에 카복실산만 액성이 산성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중성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탄소화합물, 나머지 그룹에 들어가는 애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메탄올, 에탄올, 그죠?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얘네 다 액성이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에서 OH를 가지고 있지만 액성 여전히 중성이다,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아니지만 암모니아는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뭐죠? 염기성이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에탄올 같은 건 소독용 의약품의 주 성분이다. 맞다. 학생 C. 탄소 수분의 수소수에서
이게 최대로 잡힐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메테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개수 써보면 됩니다. 가는 탄소 2개, 수소 4개니까 2분의 4에서 2고, 나는 2개, 6개니까 2분의 6에서 3. 그래서 2가 3보다 커? 틀려. 답 4번으로 내주세요.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후고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 세팅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마이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면 어떡하죠? 들어가고 있겠죠? 5번. 안 들어갔다 해도 그냥 올리려고. 전자수가 같은 A일가 양이온, B일가 음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수 세보면 10개고요. A는 하나 잃고 10개인 거니까 원래 11개 있던 원자번호 11번의 나트륨일가 양이온이구나. 되나요? B는 2개 처먹고 10개가 돼야 되니까 원래 8개 있던 산소 2가 음이온이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 A. 나트륨은 1조건소라고 해야 돼서 틀린 거지. A는 금속, B는 비금속. 맞죠? D가 같은 주기 원소이죠. A는 3, B는 2니까 D가 틀린 보기고요. 우리 오비탈 파트에서 같은 주기 원소, 다른 주기 원소 이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6번. 표는 물질 가부수 다의 이용사례이다. 가, 식염수, 뭐 물질 보시고요. 우리 몸은 그냥 물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액이라고 하는 삼투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애죠. 그래서 식염수로 활용하는 건 이제 등장액 처리를 한 용액 얘기고 NaCl 수용액이 됩니다. 제설제 중요하다고 했죠. CaCl2고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한 것. 도시가스 메테인이 될 겁니다. LNG의 주성분. 그래서 가는 NaCl이다 맞다. 니은 나 수용액의 전기전도성. 앞에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금속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OO, XO, XX 했었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전기전도성 X5고요.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선 전기전도성 이따로 잡히는 거니까 이따 맞다. 디귿 달을 완전 연소시키면 완전 연소의 생성물의 가지수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일단 CH로 구성이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산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는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됩니다. D가 맞는 보기예요. CH로 되어 있습니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7번입니다. 요 파트에 대한 개념 영상을 제가 되게 짧게 찍어놨거든요. 뭐 10 몇 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재생 목록 가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있어요. 누르시면 조금 내리다 보면 A 해가지고 괄호를 구성하는 물질, 원소의 백분율, 뭐 비율 이런 얘기 영상 하나 찍어놨으니까 이 정도는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의 몸과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원소의 질량비를 표현했다는 게 사람의 경우에는 물, 단, 지, 핵, 탄 이건 물질의 질량 관계인 거고 원소는 산탄수질이죠. 산탄수질 이렇게 갑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뭔지 봤어야 되네요. 규산염 삼연체가 주를 이루니까 지각에는 SiO4 4가 음이온의 뭔가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광물 이런 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이때 규소 하나당 산소의 질량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 산소는 4배 이상 많은 거니까 4배 정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체 질량으로 봤을 땐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OCR배, 산규알배 이런 식으로 외우죠. OCR배, 카나크마라고 하는 거. 기억 X는 산소이다 맞다. 니은 원자 번호는 Y는 탄소니까 6번, Z는 규소니까 14번 이렇게 되겠다. 니은 틀린 보기. 디귿 Y 원자 한 개는 탄소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 맞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2주기까지는 원자과 전자수를 보고 최대 몇 개의 결합을 할지 결정이 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최대 몇 개 하죠? 4개 할 수 있는 거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5개 아니? 그게 아니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최대 3개의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8번이고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 반응하지 않는 기체 항론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용기 속 기체의 온도 압력은 각각 같다. TP 일정 조건에서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써놓고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 기체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물리량 써주면 얘는 분자량 28이고요. 얘도 분자량 28이네요. 분자량이 똑같더라. 분자량 28의 의미는 1몰당 28g이라는 건데 14g이니까 절반 몰인 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 될 거고요. CO의 분자량도 28, 1몰당 28g. 근데 실제로 1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질량을 28g 이렇게 해주는 거죠. X랑 Y 곱해주면 14이다 맞다. 니은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물질량 파트에서 2번 공식이죠. 그리고 굳이 이런 거 써야 되나요? 이원자 분자 N2가 2분의 1몰 있는 거니까 원자는 곱하기 2에서 1몰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디귿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액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고 이 둘의 분자량이 똑같으니까 가와 나의 밀도가 같다? 맞다. 이렇게 되죠. 답 4번입니다. 이어서 9번 화합물 AB2와 CA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 누군지 결정하실 수 있죠. 공유 전자쌍 내에서 절반은 얘 거, 절반은 얘 거 이런 식으로 매겨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끼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왼쪽 거니까 왼쪽 거의 개수를 세보면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7개, 토탈 9개 있는 플로린이 될 거고요. 그죠? 플로린이 될 거고. A는 이렇게 주고 나면 8개가 남습니다.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토탈 8개. 원자 번호 8번에 산소. 그래서 OF2고요. A가 이온 결합, 산소가 이온 결합을 할 때 산화이온 O2-가 되는 거. 오케이. 그럼 C는 2개 잃으면서 10개가 되는 Mg2 플러스인 거죠. MgO. 그래서 화합물 CA는 MgO에 대한 얘기이고 C는 Mg2 플러스가 되겠네요. C가 양이온이. 기억 AB2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지만 하고 있다면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땐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외가 뭐가 있다고? NH4Cl이 있다고. 그래요? 온리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거만 인지하고 있다면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땐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니은 원자가 전자수 조개 1의 자리 숫자 보시면 되고요. 18쪽은 0. A는 산소니까 6개, B는 플로리니까 7개. B가 크다고 해서 틀림받기. A부터 C. C 때문에 틀리네요. 그죠? A, B는 맞지만 C가 아니다.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0번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동족 원소 클래스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죠? 유리판 위에 나트륨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에 색 변화를 관찰한다. 원래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대부분의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띠는 이유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고 금속 결합의 형성 원리 자체가 금속 양이온의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자유전자는 모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색깔이 은백색으로 보인다. 인데 단면을 자르면 그 단면은 여전히 은백색의 광택이야. 근데 시간이 좀만 지나도 이 광택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 이유는 뭐죠? 산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반응성이 너무 커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나트륨을 이렇게 가져다 놨을 때 얘네는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녹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광택을 이미 잃은 상태죠. 얘를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녹슬어 있겠지만 여기는 아직 번쩍번쩍할 거 아니야? 단면에 은백색 광택. 근데 조만간 산소와 반응을 해서 녹슬어서 곧 사라질 것이다. 요 얘기.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좁쌀 크기의 나트륨을 넣으셔야 돼요. 존나 큰 나트륨을 넣으면 그냥 터져버리니까. 그 정도로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의 정체는 수소기체인 거고 가연성 기체, 불퍽. 이때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죠. 그래서 그 액성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삼연기 지시약을 넣은 거고 지난 영상에 다 정리했습니다. 무빨. 그러니까 빨갛게 변한다가 될 겁니다.
무색에서 빨갛게. 기억, 가에서 나트륨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맞다. 니은, 나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다. 가연성 기체가 발생한다. 맞다. 나에서 발생한 기체를 포집하여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탄다. 자, 맞는 거. 디귿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 페이지 마지막 11번. 다음은 원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구나. 뭐 주기율표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일단 채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소,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이 안에서 가능한 케이스가 조개 1의 자리 숫자와 같을 거니까 1 더하기 7도 가능할 거고요. 수소 플로린. 혹은 마그네슘은 2개, 산소는 6개니까 MgO의 조합도 가능할 거고. 알루미늄은 3개, 질소는 5개니까 얘네도 가능하네요. 어머, 저기 알루미늄의 질소. 이것들이 가와다의 후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좋습니다. 그러면 껍질수의 차이가 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1의 2니까 가능한 거고. 다 가능한데요. 3의 2니까 가능한 거고. 뭐죠? 알루미늄의 질소 3의 2니까 얘네도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후보가 나올 때는 나의 껍질수가 커야 되는 거니까 플로린이 나의 위치에 와야 되고 마그네슘이 나의 위치에 와야 되고 알루미늄이 나의 위치에 올 것이다. 어떤 조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가와나의 양성자수 차는 5보다 작다? 수소는 1에 원자 번호, 플로린은 9니까 빠다리네요. 그렇죠? 차가 8이라서 마그네슘은 12에 산소는 8이니까 차가 4. 얘네 맞다. 그럼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도 없고요. 모순되는 내용도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알루미늄까지 해보면 13번에 7번이니까 차가 6입니다. 그래서 얘도 빠다리라는 거. 그래서 가가 산소. 어디 있어? 가가 C. 답은 3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2번. 용기 A에 들어있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용기 A에 들어있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 2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원소는 기본적으로 호던소 물질을 줄여서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소의 원소다라고 하면 H2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헬륨은 18쪽에 이미 안정하니까 1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해서 헬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용기 속에 H2랑 헬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수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인수. 이런 수소 기체가 있고 이 안에 헬륨도 존재하는데 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2에 2에 4이네. 그쵸? 얘는 1에 0에 1이네. 이렇게. 이 안에 존재하는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 수가 1이다. 나와 있는데 분수는 기본적으로 상대값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보정하시면 돼요. 중성자 수가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중성자는 오로지 헬륨이 제공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 헬륨이 1몰이 있다. 한 개에 있다라고 하려면 얘 0.5몰 돼야 되니까 분수가 벌써 싫어서 1몰 있다라고 하면 중성자는 하나당 2개씩 1몰이니까 2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스케일을 보정을 해주면 2가 될 거고 얘는 14 이렇게 되겠죠. 인정? 그러면 헬륨이 차지하는 양성자도 2개야. 결국에 이 14개는 수소가 12개를 낼 거고 헬륨이 2개를 내는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2개씩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H2가 양성자 12개를 내기 위해서는 몇 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6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A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핵의 전체 질량. 뭐 전자 제끼고 생각해보면 얘는 질량수가 1인 H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량은 2입니다. 그럼 2짜리가 6몰 있다 하면 12g 이렇게 될 거고요. 수소가 차지하는 전체 질량 얘기예요.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은 4짜리가 1몰이 있는 거니까 4g이 있더라. 라고 해서 4분의 10이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저 7분의 1을 보고 그냥 1이 좋아서 얘를 0.5몰로 잡아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상대값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찐값을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답도 이렇게 상대값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계산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붉은색 구리 코일을 나는 공기 중에서 가열해서 CU5 산화구리가 되었겠다. 다는 다시 한번 수소기체랑 반응하면서 얘가 산소를 뜯어 먹어주니까 순수한 구리가 될 것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산화환원 반응은
결국은 전자의 이동, 산화수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는 산화인지 환원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산화라는 단어는 일단 옥시데이션, 그 산소화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 그럼 전자의 이동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죠. 환원도 마찬가지예요. 산화의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요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 전자는 요거가 반대로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가에서 나로 갈 때 구리가 CuO가 되는 거니까 산소를 얻었잖아. 결국은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의 관점에서 전자를 잃은 것과 위상이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다, 맞다를 머릿속으로도 이제는 풀 수 있는 거. 가에서 나로 갈 때 산소 얻었네? 전자 잃었겠네. 오케이? 니은. 나에서 나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H2가 환원됐냐? 라고 하는 건 결국 얘가 산화됐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뭘로 푸는 거죠, 문제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으로. 왜냐면 최대한 내가 막 이런 필기를 안 하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푸는 풀이를 알려주는 거. 환원이라고 하는 단어나 H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H2가 환원됐다면 얘는 산화됐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산화됐어야 돼서 틀린 보기고요. 다른 방식으로 H2가 산소를 뜯어 먹는 반응, 이거를 건드려 주는 거니까 얘가 산화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뒤에 코일의 질량은 뭐 산소랑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나가 크다고 해야 돼. D가 틀린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산화 구리, 이 구리 코일의 질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요건 맞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틀린 보기죠. 질량 보존 법칙은 100% 뭐야? 성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성립했다. 무조건 맞는 보기. 어쩌고 저쩌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 무조건 틀린 보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네, 이어서 14번. 표는 수용액 가부터 다 페놀프탈레인 산염기 지시약을 넣었을 때, 색변화와 금속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 발생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염산, 염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액성이 일단 염기성이라서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색깔이 달라지는 건 얘는 산성이고 얘는 중성이니까 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밖에 없다. 바뀐 게 얘가 무조건 NaOH고 나머지는 안 바뀐다. 색변화 없다. 무색이다. 오케이? 금속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으면 근데 이거 잘 구분 지으셔야 돼요.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연은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에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은 같은 거, 금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아연 같은 거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그냥 물에 들어간 금속인 것 뿐이야. 아무 반응 안 합니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선 산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처리 시 나가 HCl 염산인 거고 다가 염화나트륨. 가는 NaOH 맞다. 니은 25도씨 조건에서 나의 pH는 어떠냐? 7보다 작냐라고 하는 게 산성인지 묻는 거죠. 그래요? 난 액성 산성이니까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붉은색은 적절하지 않다. 무색이 돼야 되니까 답은 3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5번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문제 나왔고요. 여러분들 대단원 4단원에 화원 기준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을 풀 때 그래 귀류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뭐 연립 방정식을 써서 풀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농도가 똑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우연히 똑같을 수는 있지만 절대 그런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면서 문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A는 공통 수용액으로 들어가 있고 가와 나에 각각 B와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 어떠한 염기, 그리고 산과 염기의 조합이든 염기의 조합이든 반드시 각각의 수용액에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은 존재할 거라는 거. 예를 들어 가에는 흰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B가 내는 구경꾼 이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나에는 색칠 네모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온이 튀어나왔다는 건 이거는 오로지 C를 넣었기 때문에만 설명이 가능한 구경꾼 이온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세모랑 네모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A를 넣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경꾼 이온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알짠 이온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내가 수용액을 딱 첨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온수를 찐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근데 찐값으로 봤을 때 전체 이온수가 지금 3개고 5개 이런 홀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찐 이온수가 전체 이온수가 홀수로 나올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들아 NaOH 여기에 염산을 넣었어. 그러면 Na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얘가 몇 개가 들어갈지 얘가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인정? 근데 OH 마이너스는 얘랑 같은 개수 들어가야 되고 H 플러스는 얘랑 같은 개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액성에 따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액성이 산성이라고 해볼게.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되죠? 이다 법칙이니까 바로 이별 이렇게 때려도 되지만 한번 정석적으로 해보면 Na 플러스에 네모개가 있을 거고 그래? Cl 마이너스에 별개가 있을 거고 액성이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가 남는 조건이죠. 그러면 별개에서 OH 마이너스 네모개 반응한 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전체 이온수는 이별이거든? 짝수잖아. 인정해? 액성이 중성이라면 OH랑 H 다 죽는 거니까 네모랑 별개의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을 건데 액성이 중성인 이유는 네모랑 별이 같아서 그런 거고 결국 얘는 이네모로 표현이 될 거고 이별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균형의 관점에서 절대 홀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일가만 있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걔네 하나하나에서 이미 전하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이온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액성이 염기성일 때까지 해보면 Na 플러스 네모개, Cl 마이너스 별개가 있고 여기에 반응하고 살아남은 OH 마이너스가 원래 네모개에 있었는데 H 플러스 별개 반응하고 남는 거니까 이 네모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 다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반드시 이가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전체 이온수가 홀수로 찍힐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모두 다 이가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그 말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A가 CaOH2의 이가 염기였던 겁니다. 이게 이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염기에도 이가가 있고 산에도 이가가 있었다면 산의 구경꾼 이온도 이가 음이온이고 염기의 구경꾼 이온도 이가 양이온이니까 걔네 둘의 개수가 똔똔이 되면서 찍힐 수 있어. 짝수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나만 이가인 상황에서는 절대 홀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일가만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B랑 C가 뭐일지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한번 감각적인 직관을 들어와 보시죠. 어떻게 될까? 이온수가 여기서 존나 많아졌잖아. 그치?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산과 염기의 조합이나 염기의 조합일 건데 산과 염기의 조합에서 죽은 OH 마이너스 혹은 살아남은 H 플러스 그 개수보다 염기의 조합에서 OH 마이너스가 구경꾼 이온처럼 작용한 나아가 염기 조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C는 NaOH인 거고 그래요? B가 HCl인 겁니다. 됐어? 그러면 B가 내는 구경꾼 이온 얘는 반드시 Cl-일 거고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CA2 플러스야. 그럼 이가 양이온이 하나 있으면 전체 플러스 2인 거니까 양전하량이 전체 음전하량도 마이너스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CA2 플러스가 한 개 있고 OH 마이너스도 하나 살아남은 그런 수용액인 겁니다. 나에서는 요거 보이시죠?
왕창 늘어난 게 OH-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와 나의 CA2 플러스는 어차피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준 만큼 존재할 건데 똑같이 10ml씩 쑤신다면 여기에 하나 있으면 여기에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하나씩만 존재하는 얘가 CA2 플러스인 겁니다. 얘는 OH-가 되면서 전하 균형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설명이 되는 게 이 세모랑 네모 두 개는 CaOH2에서 나온 칼슘이가 양이온의 수산화 이온 두 개가 되는 거고 뭔가 하나 이 색칠 네모가 Na+가 되면서 얘가 내놓은 OH-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는 여기가 HCl이랑 NaOH를 반응 치는 거고 10ml씩 넣었을 때 Cl-가 하나 나오고 10ml 넣었을 때 Na+도 하나 나오니까 H랑 OH-도 하나씩 내보내면서 얘네는 다 죽는 중화점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결국 이 수용액 내에는 Cl-랑 Na+만 존재한다. 그래서 Cl-는 흰색 동그라미에 Na+ 색칠 네모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물질 A와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왔구나. 전기전도성 측정했을 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라면 XO로 잡힐 거고요. 설탕, 공유결합 물질은 XX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물질에 대해서 XO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건 얘가 이온결합 물질의 KCl인 거고 얘는 설탕이 되면서 XX로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에 A는 설탕이다 맞다. 니은 동그라미는 기억으로 아니다. X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 B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냐. 그죠? 이온결합 물질은 앙금을 제외한 AgCl, PbI2, CaCO3 이런 애들을 제끼고 나면 다 물에 녹아 이온화도 잘 되는 애들이니까 엄밀히는 헬이 K 플러스의 Cl-라고 하는 이온이 존재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답 3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7번입니다. 금속 A를 BNO3 수용액에 넣었을 때 금속의 반응성 문제죠. NO3-니까 B 플러스 수용액 내는 B1가 양이온이 존재하고 여기에 A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났다면 금속 양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 이게 첫 번째였죠. A가 B보다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금속성이 크다.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장. 플러스가 큰 이온이 나오면 전체 이온수나 전체 양이온수 감소죠. 그래서 1가가 있을 때 지금 2가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는 상황. 그럼 전체 이온수건, 전체 양이온수건 감소한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 번째 문장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오케이, 기억. 전자는 A가 잃는 거니까 A에서 B일까 양이온으로 이동한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수용액성 양이온수, 건 전체 이온수건 감소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이제 금속의 입장에서 감소한 A의 질량이랑 석출된 B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질량이 얼마나 늘어났냐 감소했냐 이런 거는 개수도 중요하고 하나당 질량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A를 물속 지금 B 1가 양이온이 있는 곳에 넣으면 A가 A 2가 양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 두 개를 버릴 거야. 그래? 이거를 B 1가 양이온이 받아주는 거죠. B가 되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받아주는 애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속판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B는 두 개씩 들어오는 효과입니다. 그래요? 근데 A는 하나당 질량이 207이라고 나와 있고 B는 하나당 질량이 108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207짜리가 하나 빠질 때 207g이 빠지는 거고 108짜리가 두 개씩 들어오는 거니까 몇이죠 계산하면? 216인 거죠. B는 216씩 석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큰 거니까 전체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서 이게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8번 산력의 중화 반응.
일가산염기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뭐 이온들 중 하나이다. 표가 나와 있으니까 쭉쭉 숫자 써주면 되겠죠. 가에서 NA수랑 OHS가 2대 1의 관계이다. 가에서 NA가 2개 있어. 근데 OH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일단 OH는 2개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만 남은 이유는 HCl이 하나씩만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NaOH는 10마라따의 2니까 부피 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 10마라따의 2, 10마라따의 2. HCl은 5에 11이니까 15에 33, 30에는 6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나에서 이온수가 2분의 1의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응 쳐보면 되는 거죠. OH는 다 죽을 거고 H는 하나 남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 2개 남고 하나는 2대 1의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건 NA수랑 H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H 플러스, 니은이 NA 플러스가 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다 해서 뭐 X 물어볼 것 같으니까 계산해 놓자.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은 만큼 존재하는 거고 H 플러스는 알자 이온이니까 반응치고 남은 만큼 4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X는 2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은 H 플러스 좋고요. 니은 X는 2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디귿 생성된 물 분자수는 무시된 물소 법칙 뭐 이거 기억나시나요? 적은 애가 결정짓는 거죠. 다 해보면 가에는 OH가 2개, H 하나니까 물 하나 나올 거고 나에는 OH 2개, H 3개니까 물 2개 나올 거고 다에는 OH 2개, H 6개니까 물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2개 나오고 가에서는 1개 나오니까 2배이다. 맞다. 답 기억 디귿 4번으로 내주면 되겠죠. 그리 어렵지 않네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19번 분자 A, B3와 A2, B2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바로 분석할게요. 뭐 더 이상 추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에 분자량은 누가 더 크냐. 근데 A2, B2는 그냥 A랑 B의 개수가 똑같은 4원자 분자인 거고 A, B3는 A2, B2에서 A를 하나 떼고 B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근데 B가 A보다 무겁다고 했으니까 가벼운 애를 빼고 무거운 걸 넣은 게 A, B3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당연히 왼쪽이 큰 게 맞는 거죠. 괜찮나요? 니은 A, B3에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이것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질량당 질량을 봤을 때 개수도 중요하고 하나당 질량도 중요할 거야. A, B3라고 하면 A가 1개 있을 때 B는 3개 있어. 오케이? 그럼 A와 B의 질량이 똑같았다면 이 질량 관계는 3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B가 A보다 무겁다고 했으니까 무거운 애가 3배 많은 거면 전체 질량은 3배보다 크다. 니은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디귿 단위 질량당 들어있는 A 원자수.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 설날 특강 들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쉽게 푸는 꿀팁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제가 스킬로 알려줄 거니까 지금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질량이라는 말이랑 원자수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3번 공식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죠.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맞아? 맞죠? 죄송합니다. 근데 A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A 원자수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요. 진짜? 둘 다 1g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1대 1입니다. 분자량은 분자랑 분모 관계에서 봤을 때 분자량은 A2, B2보다 A, B3가 큰 거니까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아? 분자를 구성하는 A 원자수는 2개의 한 개니까 2대 1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분모를 제끼고 분자의 구성만 봤을 때는 질량은 1대 1이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2대 1이니까 전체 값은 2대 1이 돼야 돼. 이것만 본다면. 그래? 근데 분모에서 분자량이 오른쪽이 크니까 전체 값을 왼쪽이 커지게끔 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현재 2대 1에서 왼쪽이 2배보다도 더 크다가 될 겁니다. 인정? 그러면 분자에 있는 애가 2보다 큰 숫자인 거고 분모가 1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2보다 크다? 지금 맞는 보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답은 5번으로 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기체 항로는 다시 한번 나왔고요. 가와 나 기체의 분자식. 딱 봤을 때 개수가 약간 지랄이야. 탄화수소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체 온도와 아니면 말고 압력이 같다 필정 조건에서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보이는 게 부피가 2대 1이다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도 2몰과 1몰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간은 M 더하기 N 원자 분자가 2몰 있을 때고 나는 N 더하기 4M 원자 분자가 1몰이 있는데 전체 원자 수가 똑같대. 가에서의 전체 원자 수는 요거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전체 원자 수일 거고. 그렇죠? 나에서 전체 원자 수는 이걸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겠죠. 그래? 근데 그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등식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m에 4m 퉁치면 2m이고 2n에 n이니까 n 되겠네요. 그래요? 어차피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찐값화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n 자리에 2를 넣었을 때 m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m과 n은 결국 이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찐값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m 자리에 1, n 자리에 2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 이걸 숫자를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면 위의 분자식은 A1에 B2가 될 거고 맞아요? 아래 거는 A, N이니까 2에 B, 4M이니까 4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가와 나는 무슨 관계죠 이거? AB2에 A2B4라고 하면 고급 용어로는 왁구가 비슷한 분자라고 하고 맞아요? 실험식이 동일한 분자죠. 실험식이 같다면 같은 질량 속 같은 원자수. 기억나시나요? 같은 원자수니까 같은 질량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인 거고요. 답 이렇게 돼서 2분의 1,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